보통 벤츠나 포르쉐 뭐 이런 애들은 외계인을 갈아 넣는데 현대는 국민을 갈아 넣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드디어 투싼을 타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봄과 동시에 지금 이 투싼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조합의 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경쟁 모델 뭐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등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지,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사진 보시게 되면 엔진 위에 CVVD 컨트롤하는 모터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나타 센슈어스에서도 봤던 엔진이고, 그리고 지금 아반떼 N9에 들어가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1.6 터보 엔진이고,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 뭐 코나 하이브리드나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CVVD까지 들어간 엔진이 지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같이 묶여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항상 1.6 터보의 하이브리드를 묶을 때는 얘네가 6단 DCT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단 오토 미션이 들어갔다. 이 6단 오토 미션 어디에 들어갔던 미션이냐? 바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 들어갔던 6단 오토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서는 지금 처음 이 엔진이 적용이 된 거고,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의 DCT가 아닌 이렇게 오토 미션을 적용한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조합된 파워트레인. 느낌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지금 보시면 엔진 꺼져 있죠. 엔진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언덕길입니다. 자, 출발하면 일단 모터로만 출발을 하고 엔진이 네, 붙었어요. 다시 한번 모터의 힘만으로 출발하다가 엔진이 개입됐을 때, 그때 소리로, 귀로 엔진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그 진동을 손으로 느끼는 거,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가 굴러가고 있는 상태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은 꺼져 있고, 갑자기 악셀을 깊게 밟으면 네, 순간적으로 시동이 딱 걸리면서 엔진과 모터가 붙는데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원래 시동이 걸려있던 엔진이 그냥 RPM을 올려서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리뷰하면서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이 6단 오토미션이 아니라 6단 DCT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로드 노이즈가 들어오고 풍절음이 들어오고 외부 소음이 들어오고 이 정도 소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는 이 에너지 흐름도의 엔진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계기판에 떠 있는 그 EV라는 로고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터의 힘만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 EV라는 로고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제 주행 중에는 엔진이 지금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감이 없어진 거죠. 자, 지금 또 순간 엔진 시동이 꺼졌는데, 이 엔진이 꺼지는 것도 이제 달리는 도중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준까지 이질감이 없어졌고, 엔진이 켜졌으면은 그 켜진 엔진을 모터랑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엔진 출력이 모터를 지나서 미션을 지나서 바퀴까지 갈 거 아니야. 그 과정이 너무나 부드러워지고 이제 너무나 빨라진 거죠. 그래서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들은 요즘에 타면 탈수록 깔래야 깔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 하이그로시가 여기 지금 신차인데 여기 지금 이거 뭐냐고 이게, 여기도 우글우글.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내구성을 제외하고 단지 신차 컨디션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놓고 봤을 때 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다 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는 회사는 바로 토요타입니다. 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도 단순히 연비가 좋아 뭐가 좋아 이걸 다 떠나서 그 이질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대단한 건데, 토요타가 이질감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모터를 2개를 썼기 때문이에요. 모터를 2개를 씀으로써 한 새끼는 출력만 내주고 한 새끼는 충전만 담당해주고, 그리고 엔진과 모터 2개 사이에다가 PSD라는 유성기어 박스를 박아서 걔가 미션 역할까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이질감을 잡았어. 그런데 토요타뿐만 아니라 BMW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초창기 때는 이렇게 모터 하나만 가지고 충전도 담당해주고 출력도 담당해주고 이런 좀 심플한 구조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다가 다 포기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어려웠던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엔진이 꺼져 있다가 갑자기 붙을 때, 자 지금 엔진 꺼져 있는데 악셀을 깊게 밟으면 시동이 켜지면서 바로 부드럽게 이거를 모터에다가 출력을 추가로 전달해서 미션으로 이어서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시켜주는 이 과정을 만드는 엔진과 모터 사이에 있는 그 엔진 클러치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거고, 현대도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했죠. 그래서 YF 소나타, LF 소나타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다 필드 테스트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막 생각하면은 막 엔진 붙을 때 막 철커덩, 달리다가 엔진이 꺼지면 또 철커덩, 언덕길에서는 막 차가 아예 막 못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맨날 고장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해주시면서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현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엔진 클러치의 하드웨어, 그 클러치 소재들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드 테스트를 해주신 덕분에 이 로직이 올라가고 계속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모터 하나만 가지고 엔진 클러치로 뗐다 붙였다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여기까지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갔던 6단 오토 미션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DCT를 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6단 오토 미션이 그냥 6단 오토 미션이 아니라 ASC라는 로직이 적용된 오토 미션이기 때문인 건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 처음 적용됐고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2번째인 것 같아요. 이 현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순서예요. 엔진, 모터, 미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엔진 클러치는 엔진과 모터 사이에 들어가서 엔진이 붙을 때 떨어뜨렸다 붙었다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그럼 가운데 모터가 있죠. 그리고 미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트랜스미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고 모터만으로 지금 구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딱 붙는다고 쳐보자고요. 한쪽은 막 돌고 있는데 이 멈춰있던 놈이 시동 걸린 다음에 딱 붙잖아.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 회전차 때문에 생기는 이질감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에요. 물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션 자체가 안 들어가 있고 모터 2개랑 엔진 하나를 그 PSD라는 유성기어 박스로 묶어놨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에서 다 해방됐었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쨌든 걔네들의 특허를 피해서 지금 꾸역꾸역 국민을 상대로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결과 엔진 클러치도 너무나 대단해졌지만 어떻게든 달리고 있을 때 엔진이 붙으면은 이 회전차 때문에 충격이나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ASC라는 로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ASC가 뭐냐, 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럼 미션 쪽은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엔진은 이제 막 켜졌어요. 얘는 천천히 돌아요. 그때 엔진 클러치가 얘를 붙이면은 이질감이 생길 수 있으니 모터의 힘으로 현재 지금 돌고 있는 트랜스미션 쪽 그쪽 회전수를 계산을 해서 이 중간에 있는 모터 놈이 두 녀석의 회전차를 보정을 순식간에 딱 하면서 엔진 클러치가 이제 붙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도 엔진 클러치 하나만 가지고도 컨트롤하고 6단 DCT가 들어가 있던 뭐 코나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보다도 그 하이브리드 엔진이 가져야 되는 그 정숙성 면에 있어서 이질감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 올 수 있는 또 한 가지 장점은 원래 현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들어가 있는 그 6단 DCT 건식 미션, 걔도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오토 미션은 일반적으로는 오토 미션에 토크 컨버터가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오토 미션은 토크 컨버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터팩 하나가 들어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6단 오토 미션인데 토크 컨버터만큼의 사이즈가 없어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부피나 무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훨씬 더 간소화되고, 그리고 6단 DCT가 들어가 있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뭐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아무리 하이브리드라서 처음에 차가 출발할 때 모터의 힘이 같이 서포트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DCT의 그런 꿀렁거림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오토미션을 따라올 거야? 변속의 부드러움에 있어서 어떻게 오토미션을 따라올 거냐고. 그리고 뭐 저희 영상을 자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너무나 지겨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 정숙성 때문이에요. 정숙성. 자, 지금도 클러스터에 보시면은 EV 모드가 떠 있죠. 네,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속에서 계속해서 모터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다닐 때 그 거슬리는 4기통 엔진 사운드를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정차해 있다가 출발을 할 때 모터라는 거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뭐 시동이 걸린 다음 RPM이 올라가고 어떤 특정 구역 RPM까지 올라가야만 뭐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모터는 그냥 악셀 페달을 밟아서 전자신호가 입력되는 즉시 언제든 0.1초 만에 최대 출력을 뽑아내주는, 네, 그런 장치입니다. 모터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모터가 혼자서도 구동이 되고 엔진의 서포트까지 해주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그냥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악셀에 아주 살짝만 발을 갖다 대도 굉장히 부드럽게 차가 움직인다는 거. 다시 말해서 가다서다를 미친듯이 반복해야 되는 시내 주행에서 더 이상 소음은 둘째치고 미션 변속에 대한 느낌도 느낄 필요가 없고 미션의 덜컹거림도 느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최대 장점의 최대 반대급부가 바로 이질감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된 거다. 엔진 클러치 그리고 ASC 로직 때문에. 그 브레이킹을 할 때의 이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을 해서 제동력을 만들어줄 때 단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서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이 튀어나와서 로터를 잡으면서 마찰력을 일으키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그 매 순간순간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 기회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매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저 모터는 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게 되죠. 모터가 충전을 한다 그러면 거기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고, 네, 저 모터가 결국에는 제동력의 일부를 함께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는 이제 한 가지 할 일이 늘어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이 밟는 물리적인 힘으로 브레이크 패드만 이렇게 밀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저 패드 미는 힘 플러스 모터까지 충전을 해주면서 이 모터에서도 제동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는 또 모터에서 바로 제동력을 풀어줘야 돼요. 또 브레이크를 밟다가 바로 발을 떼고 악셀로 갔을 때 바로 다시 전환해서 모터가 충전을 하다가 출력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현대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YF, LF 소나타 요 시절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그 브레이킹 느낌을 보면, 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면 저 캘리퍼 쪽에서는 브레이크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한 박자 제동력이 좀 늦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브레이킹을 담당하는 모듈들이 이제 각각의 모듈들이 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네, 요거는 이제 통합이 됐어요. 네, 통합된 지 좀 됐고, 통합된 뒤에는 브레이킹에 대한 이질감, 그 브레이킹을 하다가 발을 뗐을 때 이 모터의 회생제동이 한 박자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들어오는 그 좀 더러운 느낌? 네, 그것도 이제 없다. 와, 진짜로 요즘 현대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뭐 하체 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하이브리드에 몰빵을 때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국 기업이 일본의 그런 좀 콧대 높은 그런 기술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싸대기를 때렸다. 걔네는 사실 모터 2개 들어가고 엔진 들어가고 그 가운데 PSD 넣고, 아무래도 뭐 현대차의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걔네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야, 우리는 엔진 클러치 필요 없어, 우리는 트랜스미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질감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였는데, 현대가 결국에는 우리 국민을 갈아 넣으면서, 보통 벤츠나 폴쉐 뭐 이런 애들은 외계인을 갈아 넣었는데 이제 현대는
많은 국민을 갈아 넣죠. 그 많은 국민들의 돈과 이 막 멀미와 이제 막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대에 갈아 넣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만들어냈다. 훨씬 더 간소화된 모터 하나만 가지고도 엔진 클러치 그리고 ASC 로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해냈다 라는 것 자체는 사실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진짜 느끼는 거지만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입니다. 와, 이게 진짜 그 내연기관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노멀 모델에 비해서 딱히 이제 공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시트 밑에 잘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어서 따로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뭐 트렁크 공간에 손해를 본다던가 혹은 뭐 뒷시트 공간에 손해를 본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운전 느낌은 그냥 뭐 최근 현대차 느낌이다. 방지턱 한쪽만 치고 넘었을 때 괜찮아요. 이번에 뭐 N3 플랫폼으로 지금 다 바뀌잖아요. 이 녀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뭐 스포츠성에 있어서나 아니면 안락한 승차감 면에 있어서나 전반적으로 뭐 가격대에 있어서 나무랄 거 없는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 무게가 운동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다.